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부 유동의 대표적 사례인 실린더 주위의 유동을 플루언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문제는 flow around a circular cylinder라고 하는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이러한 어떤 원형의 어떤 길이가 무한대인 어떤 실린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속도가 프리스트림이 그 유동장 안에 이런 X축 방향으로 일정하게 즉 속도 V로 일정하게 흐르는 유동장 속에 다음과 같은 어떤 고체로 된 실린더가 있을 때 이러한 실린더 주위에 생기는 유동을 블루언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서큘러 실린더 문제는 대표적인 우리가 외부 유동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어떤 실험 데이터들도 많이 여러분들이 뭐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와 비교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유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실제 어떤 공학 문제의 어떤 사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달리고 있는 자동차 주위에 어떤 유동이라든지 혹은 가장 많은 사례는 아마도 항공기 우리가 해석해서 어떤 뭐 에어포일 주위의 유동이라든지 혹은 뭐 항공기 날개 부분에 생기는 유동 등을 해석하는 경우가 외부 유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 일단 그러한 문제들은 이미 우리가 해석뿐 아니라 어떤 실험을 통해서 거의 완성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실무에 가서 뭐 자동차 외부 유동을 해석을 한다든지 뭐 항공기 주위의 유동을 해석하는 일은 아마도 뭐 이미 다 실험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 뭐 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외부 유동보다는 내부 유동을 할 일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모델링할 지오메트리의 형상과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러한 실린더 주위의 유동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측류 유동 같은 경우는 계산의 어떤 효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여태까지 내부 유동의 파이프 유동을 해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렇게 뭐 시메트리 라인을 통해서 이쪽 한쪽만 모델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실린더 주위의 유동을 살펴보면 측류만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반만 하지는 않고 전체를 다 모델링을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여태까지와 다르게 어떤 컴퓨테이션 도메인의 영역을 이렇게 원형으로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이 실린더가 원형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렬 격자로 짜기 위해서, 만일에 이쪽은 원형인데 만일에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의 형상이 사각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정렬 격자를 짜기가 조금, 이쪽은 원형인데 이쪽은 사각으로 가게 되면 메쉬를 짤 때 조금 어떤 형상의 균일함을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한 어떤 프리스트림 영역은 뭐 원형으로 하든 사각으로 하든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제 물체 주위에 생기는 유동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렬 격자로 이제 메쉬를 짜기 위해서 이러한 원형의 이제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유동의 속도 V로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흐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우리가 원형이기 때문에 이제 사각형과 다르게 이제 이러한 그 원의 이 반쪽되는 이쪽 부분을 이제 구별을 해서 이쪽은 이제 far field inflow라고 해서 이제 velocity inlet이 되는 부분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반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far field outflow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유동이 그 이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을 빠져나가는 부분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즉 이제 프레셔 아울렛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이제 지오메트리를 그 만들고 이제 메쉬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 수치는 이제 뭐 어떤 책을 이제 참고를 해서 이 수치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 수치로 모델링을 할 것은 아니고 일단 값에 대한 것은 이제 하단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이제 주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이러한 외부 유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separation point라고 하는 이러한 점이 있고, 이제 이 점에서 어떤 이제 유체 입자가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 즉 이제 유동 방리점이 있고,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이제 유동 방리가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테그너 그 세퍼레이션 포인트와 또한 이제 그 유동이 이쪽으로 오다 보면 이제 실제로 이쪽 중심 부분에서는 이제 속도가 0이 되어야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즉 이제 어떤 그 정체점이라고 하는 이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메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짜게 될 것이고, 이제 그림에 보시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메쉬를 짜기 위해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의 이제 형상을 이제 원형으로 그 지오메트리를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외부 유동에 있어서 이제 외부 유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레이놀즈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제 충류와 난류로 나누게 되는데, 먼저 이제 다음에 그림은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내부 유동의 그 사례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내부 유동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어떤 이제 그 서큘러 튜브 혹은 이제 어떤 파이프 유동을 이제 해석하는 경우라든지, 혹은 이러한 사각형의 사각 덕트나 혹은 뭐 이제 직사각형, 이제 이 부분은 정사각형이고 이제 아래는 이제 직사각형 덕트 해석도 이제 동일하게 이 덕트 안에 유체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내부 유동이라고, 즉 이제 인터널 플로우로 이제 알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채널 플로우도, 즉 이제 개수로 유동 같은 경우도 이제 외부 유동이 아니라 이제 내부 유동으로 보고, 이제 다음에 이제 값을 기준으로 이제 책마다 뭐 어떤 책은 2300이고 뭐 어떤 책은 2002로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2000보다 이제 작은 값이 되게 되면, 즉 이제 레이놀즈 수가 작은 값이면 우리가 충류라고 했고, 이제 2300과 4000 사이에는 이제 그 충류에서 난류로 이제 변화를 하는 이제 천위 구간이라고 하는 이게 트랜지셔널 플로우, 그리고 이제 4000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난류로 우리가 그 내부 유동에서는 이제 이 레이놀즈 수를 이제 4000 이상이 되면 이제 난류라고 보고, 이제 이 그 난류 유동에 맞는 이제 우리가 난류 모델을 선택을 하고 이제 해석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외부 유동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유동과 다르게 이제 레이놀즈 수의 값이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
책마다 어떤 책은 우리가 뭐 5만,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50만보다 크면 난류고 이제 50만보다 작은 값이 되게 되면 이제 측류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특히나 이러한 어떤 이제 실린더 유동에 있어서는 실린더 주위의 유동에 있어서는 다음에 이러한 5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게 되고 일단 레이놀즈 수가 5 이하가 되게 되면 이제 라미나 어태치드 스테디라고 해서 즉 이제 유동 박리가 그 발생을 하지 않고 이제 이러한 물론 이제 이쪽 부분에는 이제 물체에 막혀서 이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는 생기지만 이제 유동 박리라는 것이 이제 이 물체로부터 유체가 이탈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러한 형상들로 가는 것을 이제 유동 박리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레이놀즈 수가 5 이하에서는 이제 이러한 물체를 타고 그대로 이제 유동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제 레이놀즈 수가 5보다 크고 이제 40 이하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측류이 그 유동을 일정하게 가는 이제 측류인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유동 박리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라미나 세퍼레이티드 또한 이제 비정상적으로 어떤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 이제 일정하게 이 형상을 그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스테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그 유동 해석은 이제 다음에 이 형상을 이제 해석을 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러한 식으로 어떤 그 소용돌이가 이제 볼텍스라고 하는 소용돌이가 발생을 하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이러한 그 소용돌이가 이제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라미나 세퍼레이티드 피리오딕이라고도 하고 혹은 이제 그 오토데스크 CFD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제 카르만 볼텍스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이제 이러한 유동 해석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어태치드 스테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유동 박리가 생기는 이 뒤쪽 부분의 어떤 후류 부분을 우리가 이제 후류 부분에 생기는 이러한 형상들을 우리가 이제 웨이크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레이놀즈 수가 이제 다음에 값 사이에 있을 때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어떤 터뷸런트 웨이크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 이 값 사이에 있어서도 이제 이러한 웨이크가 어떤 주기적으로 즉 이제 우리가 카르만 볼텍스에 살펴보았던 이 형상과 동일하게 물론 이제 조금 더 난류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웨이크가 발생을 하게 되고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형상은 이제 어떤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350K 즉 이제 5만 이상에서는 즉 이제 레이놀즈 수가 335만 이상에서는 이제 이 뒤쪽 후류 부분이 이제 카이오틱이라고 하는 즉 이제 어떤 불규칙한 이제 난류가 즉 이제 어떤 그 작은 그 에디가 그 발생을 하게 되는 이러한 식으로 그 불규칙하게 발생을 한 소용돌이가 발생을 하는 그 형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영상까지는 우리가 이제 정상 상태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지만 이제 위쪽부터는 이제 피리오딕도 이제 우리가 비정상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비정상 상태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뭐 카이오틱이나 어떤 이제 터뷸런트 웨이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이러한 그 카르만 볼텍스 같은 경우도 어떤 우리가 렌스 모델보다는 이제 DS 모델 이상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소용돌이 형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DES가 아니라 이제 LES로
어차피 뭐 NCS나 그 뭐 상용 코드 프로그램은 대부분은 이제 DES를 지원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LES로 그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익스페리멘탈 옵저베이션이라고 되어 있듯이 실제 우리가 이러한 지금은 이제 그림으로만 나타나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 그 실험을 한 사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열람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번 해석도 그 격자 수를 우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번 영상과 동일하게 이제 코넬 유니버시티에서 제공을 하는 그 해석 자료를 참고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이제 값을 살펴볼 값들을 이제 살펴보면, 일단 이제 레이놀즈 넘버의 값은 이제 20으로 그 설정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형상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값이 나오게 하게끔 이제 밀도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그 해석을 했을 때와 동일하게 그 1kg per 세제곱미터로 하고, 또한 이제 점성 계수의 값도 이제 0.05로 그 세팅을 하고, 또한 이제 그 속도도 그 X축 방향의 속도도 이제 1m per sec로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워크벤치로 돌아가서 이제 플루언트 해석 시스템을 하나 생성을 하고, 일단 지오메트리 셀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어널리시스 타입을 이제 2D로 바꿔준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이 실행이 되었고, 일단 평면을 이제 XY 평면으로 잡고, 스케치 평면을 이제 XY 평면으로 하고, 먼저 이제 서클로 이제 원점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원의 크기는 일단 그 코넬 유니버시티에서 그 제공한 자료에 보면 이제 실린더의 크기는 이제 지름이 1m로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1000을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의 크기는 이제 지름이 이제 64m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64,000mm로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 인넷과 아웃넷을 구별을 하고, 또한 메쉬를 이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에 라인을 이제 다시 이제 라인을 클릭을 하고, 이제 라인을 작성을 해서 이제 두 개의 부분을 이제 분할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메쉬를 작성을 할 때 이제 이 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라인은 그 지우지 않고 그대로 이제 메싱 환경으로 그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엔드 스케치 에디팅을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서페이스가 자동으로 이제 분할이 되게끔, 이제 이러한 엣지도 분할이 되게끔 이제 작성이 되었고, 이제 중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실린더 부분으로 이제 서페이스가 이쪽만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우리가 그 메싱 환경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서 이제 중간은 이렇게 그 구멍을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링은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그 지오메트리는 이제 모두 작성이 되었고, 일단 뭐 여러분들은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워크벤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쉬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메싱 환경을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언트 메싱 환경이 실행이 되었고, 먼저 이제 그 메쉬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페이스 메싱을 하나를 삽입을 하고, 이쪽 서페이스와 이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혹은 이제 마우스 버튼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동시에 이제 선택이 되게 될 것이고, 서페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그 두 개의 이제 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 페이스 메싱을 그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징을 하나를 추가를 하고, 일단 선택 모드를 엣지로 바꾼 다음에 이쪽 엣지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쪽 엣지, 그리고 안쪽에도 이제 이쪽 엣지와 그 원형 부분의 이쪽 엣지를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주고, 이제 타입은 넘버 오브 디비전스를 선택해 준 다음에 이제 개수는 96을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 비헤이비어는 하드를 선택해 주고, 다시 이제 사이징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한 다음에 동일하게 이쪽 엣지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쪽 엣지를 동시에 선택해 준 다음에 이쪽도 동일하게 넘버 오브 디비전스를 선택해 주고, 개수는 동일하게 96개를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린더 주위에 이제 유동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실린더 주위의 메쉬를 이제 조금 더 촘촘하게 그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하드를 클릭을 하고 이제 바이어스를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어스 타입은 일단 위쪽일지 아래쪽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준 다음에 팩터 값은 460을 입력을 해주고,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이 실린더 주위로 이제 촘촘하게 이제 메쉬가 작성이 되게끔 그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실린더 주위에는 아주 이제 조밀한 메쉬가 작성이 되었고, 어떤 이제 프리스트림 구역은 이제 조금 더 큰 메쉬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렬 격자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 경계 조건을 이제 설정하기 위한 이제 어떤 이 그 경계 부분의 엣지에 대한 그 이름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오메트리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제 먼저 이쪽 엣지를 선택을 하고, 이제 단축키인 N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제 네임드 셀렉션의 창이 뜨게 되고, 이제 앞쪽은 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팝필드 이제 인플로우 부분이 되겠고, 그 우리 해석상에서는 그냥 인넷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의 엣지는 동일하게 N을 클릭을 하고 이제 아웃렛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이제 중간에 그 실린더 부분은 이제 이쪽 엣지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쪽 엣지를 이제 동시에 선택해 준 다음에 이제 N을 클릭을 해서 이제 월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임드 셀렉션 부분에 이제 각각의 부분이 이제 맞게 작성이 되어졌는지만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플루언트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워크벤치로 돌아가서 일단 번개 표시가 뜨면 이 부분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셋업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플루언트 론처를 실행을 한 다음에
이제 더블 프리시전을 클릭을 하고, 이제 이번 해석에서는 그 이제 메쉬의 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 병렬 연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컴퓨터에 이제 프로세스가 만일에 뭐 그 보통 이제 그 컴퓨터 스펙을 보시면 이제 그 스레드 수에 따라서 이제 프로세스 수와 스레드 수가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이제 코어당 이제 2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그 2 프로세서라고 보면 만일에 뭐 듀얼 코어라고 하면 이제 4 프로세서가 되게 되므로 이제 뭐 이제 4 프로세서인데 이제 다른 부분에도 이제 컴퓨터 리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4 프로세스면 이제 전체 값인 4를 입력을 하기보다는 이제 4보다 작은 값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요즘 컴퓨터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석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GPU도 모두 이제 설치가 되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GPU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성능이 좋은 컴퓨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단 프로세스는 2개로 하고 GPU는 1로 한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클릭을 해서 플루언트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언트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플루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넷 아웃렛에 대한 어떤 유동장의 방향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경계 조건을 작성을 할 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메쉬를 체크를 한번 하고, 이제 리포트 퀄리티도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솔버는 일단 이제 프레셔 베이스드로 그 체크 선택을 하고, 이제 나머지도 이제 타임도 이제 스테디고, 이제 2D 스페이스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엑시스 시메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플래너를 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에 가서 일단 기본 모델이 지금 이제 SSDK 오메가로 이제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라미나로 바꾼 다음에 OK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테리얼 부분도 가서 에어를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이름은 그대로 이제 에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값만 우리가 그 나와 있는 값 그대로 이제 1로 지정해주고, 이제 점선 개수의 값은 0.0으로 입력을 해준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를 클릭을 하고 이제 클로우즈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셀종 컨디션에서는 이제 에어가 맞게 들어갔는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유체 부분만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여러 다른 뭐 재료를 그 확인하실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건너뛰셔도 되겠고,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에 가서 일단 인넷 부분의 값만 그 이제 벨로시티 인넷으로 타입은 자동으로 지정이 되게 되고, 일단 속도의 값은 1m/s인데 우리가 이제 유동장의 방향이 이제 x축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흐르는 유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메소드 부분에서 컴포넌츠를 선택을 해주고 이제 x축 방향의 속도로 이제 1m/s를 적용해 준 다음에 이제 apply close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뭐 그 맞게 들어갔는지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뭐 그 월 부분도 동일하게 기본 설정이 되어진 이 부분만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클로즈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그 형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어떤 우리가 양력이나 특히 이제 외부 유동에서는 우리가 이제 리프트라고 하는 이제 양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동일한 그 아래 위가 동일한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양력을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레퍼런스 밸류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 넘어가고 이제 메소드를 더블 클릭을 해서 스킴은 이제 심플로 바꿔주고, 이 부분도 이제 모르겠다면 이제 오토 셀렉트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도 이제 리스트 셀 스퀘어 셀 베이스드와 이제 세컨 오더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스 부분은 넘어가고 그 이제 모니터 부분에 가서 일단 레지듀얼 부분에서 우리가 그 수렴 기준값을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그 모두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클릭을 하고 그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에 가서 이제 스탠다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모든 그 도메인의 값을 이제 인넷 값으로 이제 초기화를 시켜준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클릭을 해서 이제 초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un calculation에 가서 일단 이번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터레이션의 값을 2000을 입력을 해주고, 이제 따로 우리가 뭐 드래그나 그 리프트를 따로 뭐 계산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calculate를 클릭을 해서 이제 계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산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잠깐 영상을 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고, 일단 값이 이제 1578번째에서 이제 모든 그 솔루션의 값이 이제 수렴이 되었다라고 이제 콘솔 부분에 표시가 되어져 있고, 이제 결과를 이제 CFD 포스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워크벤치로 돌아가서 이제 CFD 포스트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FD 포스트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Z축을 클릭을 해서 이제 우리가 평면으로 그 보는 뷰로 바꾼 다음에 먼저 이제 그 속도 벡터를 한번 그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케이션은 시메트리 1을 선택을 해주고, 리덕션에서 리덕션 팩터가 아니라 이제 맥스 넘버 오브 포인츠로 바꿔주고, 일단 그 포인츠의 수는 일단 우리가 그 벡터를 한번 본 다음에 이제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볼에 가서 사이즈를 일단 초기 값이 다시 사이즈를 0.1로 바꿔준 다음에 플라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벡터로 한번
개수로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팩터로 해서 와이어 프레임을 끈 다음에 살펴보면 일단 벡터의 형상이 이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단 화살표를 3D로 바꿔서 이 부분의 값을 조금 더 작게 0.01로 하니까 너무 작은 것 같고 다시 0.1에서 0.05로 0.08로 일단 전체적인 방향성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쪽 부분 너무 메쉬가 조밀해서 벡터로 살펴보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스트림 라인을 작성을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도 한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유동 상황을 이제 보는 게 이제 나을 것 같습니다. 벡터는 그 끄기를 하고 컨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투어 1은 우리가 이제 그 압력에 대한 그 컨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메트리 1을 선택을 해주고 이제 베리어블은 프레셔 그리고 컨투어의 개수는 일단 21로 해준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서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고 다시 컨투어의 값을 31로 어차피 이제 그 물체 주위에 그 우리가 압력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압력 같은 경우 이 이제 유체가 이제 이렇게 그 실린더에 이제 바로 부딪히는 이쪽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이쪽에 부딪힘에 의해서 이제 압력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유선이 이렇게 물체를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압력이 이제 거의 0에 가까운 쪽에서는 이제 어떤 유동 박리가 이제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앞서 우리가 그 문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이제 그 각도가 한 이 정도에서 이제 그림과 유사하게 그 나타나고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떤 이제 그 속도에 대한 컨트롤을 이제 이 압력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보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윈도우 창을 이제 두 부분으로 분할을 시키고 일단 동일한 형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보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Synchronize Camera in Displayed Views를 이제 선택을 해주고 다시 이제 Z를 클릭을 해서 이제 동일한 이제 카메라 뷰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일단 이 부분은 31보다는 21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뷰 2를 클릭을 해서 이제 뷰 2에는 다시 컨투어 2를 이제 하나를 삽입을 해주고 이제 컨투어 2에 우리가 표시를 할 것은 이제 프레셔가 아니라 벨로시티로 선택해주고 이 부분도 동일하게 이제 컨투어의 그 이러한 그 어떤 그라데이션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어플라이를 해보면 일단 다시 뷰 1은 일단 이 부분에서는 컨투어 2를 끄고
다시 키고, 다시 뷰 1에서는 컨투어 툴을 끄면 뷰 2에서는 컨투어 툴을 키고, 지금 벨로시티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꺼줘야 다시 이제 뷰 1에서는 컨투어 1만 이 부분을 꺼줘야 이 부분을 키면 이제 동시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압력장과 그 속도장을 비교를 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끄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래쪽이 이제 속도에 대한 컨투어이고 그 위쪽이 이제 압력에 대한 컨투어인데 실제로도 이제 당연히 이제 이쪽 어떤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에서는 이제 속도가 0이 되게 되고 반면에 이제 압력은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어떤 박리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압력이 그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속도 그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박리가 이제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한 이쪽 어떤 이제 웨이크가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속도가 이제 0에 가까운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속도가 0이지만 이제 압력이 이제 크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컨투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컨투어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일단 윈도우 창은 하나로 뷰 1만 활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것은 이제 이 스트림 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앞서 우리가 그 그림에서 살펴보았던 어떤 이제 어떤 유선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그 그림과 비슷하게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라인을 하나를 이제 추가를 하고 타입은 이제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3D 스트림 라인으로 스택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와이어 프레임도 체크를 해야 이제 화면에서 일단 스타트 프롬을 먼저 이제 인넷으로 한번 해보면 지금 이제 샘플링은 이퀄리 스페이스드로 되어 있고 일단 이제 프리뷰 시드 포인트라는 것을 클릭을 해보면 이제 유선이 시작되는 이제 점을 우리가 시드 포인트라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점처럼 된 부분이 이제 시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값을 한 250개로 이제 10배로 키운 다음에 디렉션은 어차피 이쪽 뒤쪽 부분은 우리가 계산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포워드로 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실제로 이제 그 유체 입자가 이제 이러한 선을 통해서 그 지나간 흔적을 나타내는 그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스트림 라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유적선이라고 하는 뭐 패스 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정상 상태에서는 이제 뭐 유맥선이나 유적선이나 그 유선이나 모두 이제 동일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상 상태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선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쪽 부분에서 어떤 유동방리라든지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유선이 이제 지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넷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이쪽에 라인을 하나를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그 라인에서 이제 지나가는 이제 유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림라인 1은 이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로케이션 부분에서 라인을 하나를 이제 삽입을 해주고, 일단 지금 이 원의 중심점이 0,0,0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크기가 이제 1m이므로 한 이 정도에서 이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x축 방향에 값을 이제 마이너스 3을 입력을 하고, 한 이 위쪽도 동일하게 시작점은 이제 마이너스 3에서 이제 3까지로 동일하게 이쪽도 마이너스 3, x축의 값은 동일하게 마이너스 3, 이 값은 3을 입력해주고, 일단 샘플의 값은 한 31로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라인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트림라인 1에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고 이제 스타트 프롬을 인넷이 아니라 방금 작성한 라인 1을 선택을 해주고, 이제 맥스 포인트의 값은 우리가 앞서 샘플링으로 입력했던 값과 동일하게 이제 31을 입력을 해준 다음에 프리뷰를 통해서 점의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 우리가 또 원하는 형상이 안 나오면 이제 이 값을 조금 더 이제 증가를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하면 이번에는 이제 딱 우리가 어떤 샘플링의 값을 홀수로 지정을 해서 이제 이 중간에 부분이 이 실린더의 중심을 통과하게끔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지나는 부분에 이제 유선을 작성을 할 수 있고, 일단 다시 이제 샘플링의 값을 조금 더 51로 해준 다음에 다시 스트림라인의 값도 51로 어플라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도 일단 이 실린더 주위의 어떤 유선을 우리가 자세하게는 살펴볼 수는 없는데,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일단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유체 입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고 스트림라인 1을 선택해 준 다음에 일단 타입은 스윕 애니메이션, 일단은 재생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자가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정지를 클릭을 하고 옵션에 가서 심볼은 볼로 하면 되겠고, 일단 심볼 사이즈를 0.1, 스페이싱의 값을 0.05로 OK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유동 방리에 의해서 이제 이런 속도가 이제 이쪽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이제 0이 되는 부분은 실제로는 이제 이 각도가 이제 한 100도 이상에서 스태그 포인트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형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이제 방리점에 대한 세퍼레이션 포인트를 확인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체입자가 와서 이제 속도가 0이 되어서 이제 유체입자의 속도가 이제 정지를 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지를 클릭을 하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저장을 하고자 하시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제 포맷 타입을 뭐 지정을 하셔서 뭐 MPG4나 뭐 AVI나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클로즈를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이 후류 부분에 나타나는 이제 유동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그 라인을 작성을 해서 이제 후류 부분에 나타나는 그 유동 형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그 실린더의 이 끝점에 딱 접하게끔 라인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값을 0.5를 입력을 해주고 이 부분은 일단 0.6으로 작성을 하고 이쪽도 0.5 이쪽은 그냥 0.6이 아니라 마이너스 0.6 이쪽도 그냥 0.6을 입력을 하고 샘플의 값은 4로 입력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라인이 작성이 되었고 일단 이 부분은 복사를 한 다음에 스트레이트 라인 2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프롬을 이제 라인 2로 다시 라인 2가 맞고 포인트의 값은 우리가 4로 입력했기 때문에 4로 입력을 해주고 디렉션은 이번에는 이제 포워드 앤드 백워드로 해서 어플라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림라인 1은 화면에서 해제를 하고 그 이제 다음에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다시 샘플 포인트의 값을 6으로 변경을 하고 이 부분도 다시 6으로 해도 동일한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이제 영상이 아니라 이제 그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제 그림과 이제 유사한 형상의 그 이제 후류가 발생을 하는데 일단 유체 입자가 어떻게 가는지는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 살펴보면 되겠고 이제 이 안쪽에 이 어떤 소용돌이 형상의 그 정밀도는 이 우리가 이제 그 리미트 부분에서 이제 스텝 톨러런스에 이제 그리드 릴레이티브가 있고 앱솔루트가 있는데 일단 이 톨러런스 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0.005로 지정을 해주면 또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더 많은 이제 그 소용돌이가 작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일단은 그 유동 박리점은 이제 이 샘플링의 개수가 작으니까 그 제대로 이제 잡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라인 2를 조금 더 그러면 한
10개로 스트림라인에도 X 포인트 값을 10개로 하고 어플라이를 해보면 일단 이쪽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작성이 되어서 한 이쪽 부분에서 이제 그 속도가 0이 되어서 이제 유동 박리가 일어나는 이제 점이 이제 한 이쪽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이 라인의 어떤 샘플링 값을 계속 여러분들 조정을 해주면 그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리미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부분이 너무 조밀하면 조금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톨러런스 값을 0.1로 하면 너무 작고 너무 크고 0.05로 해도 너무 크고 다시 0.01 0.01은 너무 조밀하고 0.02 일단 톨러런스는 0.01로 하고 그리고 샘플링의 값도 다시 6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6으로 바꿔주고 이번에는 스트림라인 툴을 선택을 해주고 일단 재생을 하면 너무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일단 이 부분의 값이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다시 스트림라인 툴을 이 부분을 0.4에서 4로 바꾸고 4로 바꾼 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형상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맥스 포인트 값을 4로 바꿔줘서 다시 어플라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형상은 뭐 바뀌진 않는 것 같고 다시 애니메이션에서 조금 더 느리게 하고 점 0.5로 바꾸고 0.01로 일단 이 바깥쪽 부분까지 가는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이 부분에서만 지금 회전을 하고 있고 조금씩 입자가 이동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유체 입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번 돌았다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이제 보이는 것 같고, 일단 가장 느리게 해도 조금 더 작게 0.03으로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까지는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다시 이제 살펴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방리되어진 그 유체 입자가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제 그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이제 어떤 뭐 이 샘플링의 개수라든지 이제 메쉬도 물론 우리가 조밀하게 짜기는 짰지만 조금 더 조밀한 메쉬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물론 결과는 이제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이제 형상 자체가 조금 더 우리가 실제 형상과 유사하게 이제 모사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 후류 부분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어떤 소용돌이 치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속도의 그 크기는 이제 거의 이제 0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이 그 조밀한 그 수가 많음에 의해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빠르게 그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물론 뭐 실제 그 실험에 나오는 그 영상을 제가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상은 이제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애니메이션은 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톨러런스를 조금 더 조밀하게 줘서 살펴보면 이제 실제로 이러한 식으로 조금 더 조밀하게 주면 아마 이제 이러한 점점 이 그 지금 이렇게 타원으로 된 부분이 이제 점점 메워질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애니메이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유체 입자가 이제 회전을 해서 이렇게 어떤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이제 해석 결과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트림 라인이 아니라 라인 2를 만일에 이 값을 한 3까지 해서 이제 이 위쪽 형상과 한번 동일하게 한번 살펴보면, 샘플도 이렇게 되면 한 10까지는 늘려서
일단 어퍼 리미트의 값은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단 지금 데이터가 너무 커서 이제 전체를 다 표현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 부분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나간다라는 이제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 싶었는데 일단 이렇게 도는 부분만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조금 고성능의 컴퓨터라고 하시면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